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모실 때 돈 한 푼 안 내던 신우가 상속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길래 시원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올케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5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된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남편은 누뚱이로 큰 누나와 나이차가 20살 정도 납니다. 남편은 일남이녀의 막내 아들이고 시부모님은 마지막 늦둥이의 결혼이라고 해서 오랜 숙제를 마친 것처럼 저와의 결혼을 반대 없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지만 집안은 그리 넉넉지 않아 결혼할 때 남편과 제가 각각 모아놓은 돈을 합쳐 전세자금을 마련하였고 시댁에서는 일절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세금은 반반 부담하고 혼수도 친정에서 해주셨으니 실제 결혼 비용은 제가 더 많이 부담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남편은 월급 통장을 다 저한테 맡겼고 용돈만 받아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같이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시부모님은 조금은 미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시댁에 가면 늦둥이 막내 아들보다 더 어리다고 저를 귀엽게 생각해 주셨고 설거지만 도와드리고 다른 건 안 시키셨어요. 김치랑 반찬은 시댁에서 해주셨는데 대학 졸업 후 취직을 바로 했던 저는 가사일은 해본 적도 없고 반찬도 만들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 생신 때나 명절 때 모였을 때 음식하느라 힘쓰지 않아서 좋았어요. 남편의 월급 통장을 관리하는 의무감으로 저는 재테크에 몰두하였고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며 집을 넓혀갔습니다. 여러 번 이사를 하면서 풀지도 않은 짐 박스가 다음 집으로 바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하였고요. 귀여운 딸도 하나 생겼습니다. 결혼 7년 차에는 시아버님이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89세에 돌아가셨으니 9수는 못 넘기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호상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저희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사시던 작은 주택은 남편 명의로 해주셨어요. 장가 갈 때 이렇다 해준 것도 없다고 시어머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거였는데요. 작은 주택이라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 없어서 월세를 받았고 그 월세는 시어머님의 용돈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시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월세는 저희 수입이 되었는데 주차도 할 수 없는 노후한 작은 주택이었기에 큰 돈은 되지 않았고 매년 재산세 내고 집 수리하고 나니 수익은 제로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사셨던 집이니 당장 팔기는 아까워 그런 대로 유지하면서 보유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빈자리를 느끼는 것도 잠시였어요. 저희 세 식구만 살게 되니 소박하게 제 꿈이었던 미니멀리스트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도 결혼 9년차 이상이 되니 소소한 반찬이나 국찌개는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장김치는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여러 번 만들기를 실패하고 유명 브랜드의 김치를 이것저것 사 먹어보고 입맛에 맞는 것으로 골라 사 먹기로 가족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세 식구가 먹는 양이 많지 않아서 5kg, 10kg씩 사 먹는 게 큰 돈 안 들고 간편했어요. 저희는 시누이가 김장을 해주셨는데 이번 해에는 고춧가루 구입 시기 때부터 김치는 사 먹을 테니 저희 거는 따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사실 김장하는데 노동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재료부터 시작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김장을 해주신다고 해도 매년 고춧가루 구입 비용과 김장 비용을 따로 시누이에게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김장 때는 목돈도 안 들어가고 필요할 때 새 김치를 사서 먹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게 2회 정도 브랜드 김치를 사 먹었는데 시누이가 술 한잔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올케, 내가 해주는 김치가 싫어? 왜 김치 안 갖다 먹어? 라고 한참을 푸념하셨어요. 저는 나이 많으신 시누이가 해주는 김치 가져다 먹기도 부담되고 김장한다고 연락받고 지방까지 찾아가서 김치를 가져오는 것도 귀찮아서 안 받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형님도 허리 아프시고 힘드신데 매번 받아먹기 죄송해서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형님은 내가 힘들까봐 거절한 거면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니 이번 김장은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100번 1000번 거절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 김장을 형님한테 받아야 했습니다. 고춧가루 구입 비용도 드리고 김장 받아올 때도 김치 비용을 드렸어요. 믿을 수 있는 재료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거라 생각했죠. 배추김치 2통에 동치미 1통, 총각무 1통을 받아오면서 50만 원을 드렸는데 고춧가루 구입비는 가을에 지불했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작은 형님네 김장도 큰 형님이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작은 형님네는 돈을 내지 않고 김장을 받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2회 정도 김장을 가져가지 않고 비용도 드리지 않으니 작은 형님이 애가 탔던 것 같아요. 큰 형님은 공짜로 해주기는 싫으셨는지 작은 형님네에게 김장 비용을 내라 어째라 하셨다가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자매지간에 싸웠다가 화해를 하셨는지 큰 형님이 저희 김장을 다시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를 포섭한 거였어요. 제가 왜 작은 형님네 김장 비용까지 다 내야 하는지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왕 받기로 했으니 받아가는 양을 줄이고 40만 원만 드리는 것으로 남편과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김장을 받기 시작하면서 큰형님이 오늘은 친구들과 술 한잔 했다, 약주 한잔 했다 하면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무슨 일 있냐고 하곤 했어요. 또 전화를 하시면 저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애정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이런 전화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남편은 큰 누나 전화가 부담되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무시하기 쉽지 않아 전화가 오면 영혼 없이 내내라고 하면서 받아 넘겼어요. 그러다 송년회 때 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형님한테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누나가 집안에서 제일 큰 어른이라고 누나를 축혀 세워주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 큰 누나가 집안 대소사에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저희 남편한테 연락해서 집안 어른으로 대접해 주겠다고 했으니 안부 전화도 자주 하라고 했다네요. 기가 막혔지만 이번에도 꾹 참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초에 큰신우 생일이 있어 모이게 되었어요. 형님은 남매를 키우고 있으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형님이 아파트를 아들에게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아들, 딸 구분이 없어서 똑같이 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옳게, 그럼 우리 엄마 집 나도 지분이 있겠네? 나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아무리 호상이라고 해도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남편이 아들이라고 병원비며 간병비를 전부 부담했을 때 형님은 병원비 일절 내주지도 않았고 조의금도 자기네 앞으로 온 건 다 챙겨서 가져갔고 장례비 일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옳게 이팔찌랑 순금반지는 엄마가 예전부터 나 준다고 한 거야. 내가 가져갈게. 라고 하면서 어머니 유품 정리하면서 귀금속을 챙겼었는데요. 그때는 엄마 생각나서 유품을 갖고 싶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집 지분을 달라는 식으로 언감생심 수저를 얹을 생각을 하는 것을 들으니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권리가 있는 만큼 의무라는 것도 있는 건 아세요? 받으실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죠. 집 보일러 수리 비용이나 지붕 수리할 때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했었고요. 부모님 병원에 계실 때 병원비나 간병비도 저희가 다 부담했는데요. 형님은 하다못해 용돈이라도 드렸나요? 드린 거 하나 없이 받을 것만 생각하면 도둑심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비꼬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참 양심도 없어요. 그런 양심도 없는 말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실 수 있죠? 그 용기가 좀 부럽기도 하네요. 하면서 큰 소리로 웃어주었습니다. 그때 형님 얼굴에 붉은기가 돌더니 더 말은 하지 모임이 끝나고 남편이랑도 이야기했는데 어머니한테 받은 집은 팔게 되더라도 한 푼도 형님하고 나눌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라도 형님들이 욕심내신다면 여태 집 수리 비용으로 들어간 거랑 세금 낸 거 시부모님 병원비 다 돌려받은 후에 분배할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추가로 형님이 나한테 전화하는 것도 부담되고 안부 전화하기도 싫다고 계속 이렇게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잠잠했었는데 2달 후 남편 생일이라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갑자기 오신 것도 있지만 직장 다니면서 음식을 따로 준비할 수가 없어서 마트에서 파는 안주거리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배달시켜 먹을 생각이었어요. 형님이 제가 차린 식탁을 쭉 둘러보시더니 직접 만든 건 하나도 없네
라고 하시면서 긁으시는 거예요. 동생 생일이라고 찾아왔으면 축하만 해주고 갈 것이지 왜 굳이 찾아와서 시비를 거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누나, 왜 좋은 날 찾아와서 내 섹시한테 뭐라고 해? 우리 엄마도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누나가 왜 그런 이야기해? 우리 잘 살고 있어. 건드리지 마.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형님이 겸연쩍은 듯 웃으시면서 그렇다는 이야기지 뭐라고 한 거 아니야 하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기분이 상한 상태로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형님, 저희 식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다 음식 사 먹어요. 새 식구 많이 먹지도 않아서요. 올해부터 김장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 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동안 형님이 해주는 김치 거절하지 못해서 받아오고 있었어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할 말 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한테도 안부전화 같은 건 하지 않으니 형님한테도 안부전화는 따로 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올케에게 안부전화 강요하는 이상한 신호는 처음 봤다는 말도 했죠. 저는 남매간에 의상하지 않게 좋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했던 상황들이 저를 호구로 보고 우습게 여긴 것 같아 속상합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시어머니처럼 요구하는 사항이나 갑질하려는 시누이를 두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글 읽으시는 분들, 시어머님이 안 계시니 시누이가 시어머니 대신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시려나요? 말도 안 되죠. 신우가 왜 시어머니 대신해서 시집살이를 시키나요? 신우는 그냥 남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쓰니님처럼 확실하게 자기 표현을 해주셔야 해요. 싸움이 나더라도 말이죠. 잘하셨습니다.